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 5년 차 건물 임대업을 하는 시댁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시댁에 작은 문제라도 있다는 걸 결혼 전에 보통 아셨나요?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셨나요? 저는 결혼 전에는 아무런 이상한 점도 눈치를 채지 못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댁의 진실을 알게 된 후에 많이 놀라고 당황했던 쪽에 속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뭔가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어마어마한 비밀, 그런 건 아니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편과 남편의 형은 낳아주신 어머니가 다릅니다. 형을 낳은 어머니는 형이 5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고 이후 시아버님이 재혼을 해서 낳은 아이가 바로 남편이죠. 형과 남편은 6살 차이가 나는데 남편 얘기에 의하면 어릴 때부터 형은 자기보다 한 10살은 많은 사람처럼 의젓했대요. 남편이랑 연애를 7년이나 했으니 꽤 오래 한 편인데도 저는 남편의 형이 배다른 형제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사실 연애할 땐 우리끼리 꽁냥거리기도 바빴기에 제가 굳이 다른 형제들 얘기를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남편도 일부러 형 얘기를 꺼내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언젠가 한번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고 제가 놀란 적이 있긴 했어요. 오빠는 형이랑 왜 이렇게 안 닮았어? 형제끼리 이렇게 다른 건 또 처음 본다. 뭐 안 닮을 수도 있지. 보통은 가족끼리 비슷한 분위기가 있는데 오빠네 가족은 완전 각계전투네? 다 다르게 생겼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형은 우울포스 장렬인데? 우리 형이 좀 그런 편이야. 형 얘기하기 싫어? 아니, 굳이. 형이랑 사이 좋아? 그게 중요해? 중요할 수도 있지. 우리가 결혼하면 오빠랑 형 사이가 나랑 동서? 손이 동서 맞지? 둘 사이를 결정하기도 하니까. 형제끼리 좋고 안 좋고가 어딨어. 지금 오빠 얘기에 뭔가 알맹이가 없는 거 알아? 대충 대답하면서 다 피해가는 거? 내가 그랬나? 나중에 우리 결혼해서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기면 그때 나 문제 제기할 거야. 그러든가. 아휴, 또 무슨 농담을 진지하게 받아? 나도 농담인데. 그땐 그냥 그렇게 가볍게 넘어갔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일 뿐이었죠. 그렇다고 결혼하는 과정에서도 형과 마주친 적은 있지만 별다른 이상한 점은 전혀 못 느꼈어요. 다만 시어머니가 형보다 남편을 유독 아낀다는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결혼에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역시 가볍게 넘겼죠. 제가 시댁의 진실을 알게 된 건 결혼 후 첫 명절 때였어요. 저는 첫 명절이니만큼 단단히 마음먹고 하루 일찍 도착했는데 형님네는 오지도 않으셨더라고요. 당일날 아주버님만 차례 시간 딱 맞춰 오시고 형님은 아예 안 오셨죠. 제가 또 궁금한 건 잘 못 참는 성격이라 어머님께 쪼르르 여쭤봤죠. 어머님, 근데 형님 왜 못 오신대요? 연락은 왔었어요? 큰애는 원래 안 온다. 왜요, 어머님? 그래도 명절인데?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 이제 너도 있는데 더더욱 안 와도 되지 않겠니? 그래도 이런 날은 다 같이 모여서 수다도 떨고 그래야 정이 쌓이죠. 말도 마라. 걔랑 정이 쌓일 게 어딨니? 정이 더 안 떨어지면 다행이지. 혹시 어머님이랑 형님 사이에 무슨 일 있었어요? 괜찮으면 얘기해주세요, 어머님. 와서 도움되는 게 있어야 오든 하지. 지도 여기 별 볼 일 없으니까 코빼기도 안 비치겠지. 분명 어머님이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시길래 그날 밤에 남편을 붙들고 다시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왜 아주버님만 오신 건데? 응? 원래 그래? 형님은 왜 안 오셔? 그게 좀 복잡한데. 나 복잡한 얘기 겁나 좋아해. 단순한 거 딱 질색이야. 빨리 해봐. 빨리. 형이랑 형수 결혼하고 첫 해에 엄마랑 형수랑 대판하고는 형수가 이 집 안 온다고 선언했어. 그런데 나도 자세한 건 잘 몰라. 뭐야, 자기 형 얘긴데 왜 몰라? 형도 그런 얘기 나한테 잘 안 하고 내가 형수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엄만 맨날 내가 물어보면 형수님 욕만 하니까. 답답한 저는 명절이 끝난 후 손윗동서인 형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동서? 형님 안 바쁘시면 저랑 커피 한잔 해요. 갑자기? 저 지금 형님네 동네에요. 여기 맛있는 디저트 카페 있다고 해서요. 제가 살 테니까 형님은 나와주시기만 하세요. 네? 그렇게 형님을 만나 겨우 모든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어머님과 형님 사이에 있었던 일, 대단했더군요. 제 끈질긴 취재의 결과를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아주버님의 친모가 돌아가신 후 지금의 시어머니와 재혼을 했으니 아주버님 입장에선 어머님이 새엄마였던 건데 5살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버님은 심성이 착해서 새엄마를 친엄마처럼 잘 따랐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제 남편을 낳은 후에도 남편을 진짜 친동생처럼 잘 보살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어릴 때부터 진짜 대놓고 구박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형님께 듣고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얘기예요. 아주버님이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어머님, 저 참고서를 좀 써야 하는데. 그래서? 돈이 좀 부족해서요. 공부는 해서 뭐하게? 빨리 졸업이나 하고 돈이나 벌라니까? 너 혹시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갈 생각이니? 고등학교 때부턴 아르바이트 할게요. 그래? 너는 뭐 돈이 땅 파면 나오는 줄 아니? 뻑하면 돈을 달래. 죄송해요. 얼마나 필요한데? 7,000원이요. 너 내가 나한테 얼마 가져가는지 다 적어놓고 있으니까 그리 알아. 네. 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 거? 이렇게 키워주는 거? 다 갚으란 얘기야. 알겠어? 네, 어머니. 용돈도 코딱지만큼 주면서 학업에 필요하다고 용돈을 더 요구하면 구박하기 일쑤였죠. 아주버님은 자신이 얘기한 대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몇 푼 안 되는 그 돈도 시어머니한테 거의 다 드렸었대요. 너 알바비 받을 때 되지 않았니? 네, 그렇지 않아도 드리려고 했어요. 여기요. 뭐야, 왜 이것밖에 안 돼? 이번 달엔 학원비를 내야 해서요. 이것저것 다 빼고 주면 도대체 나는 어떡하란 얘기야? 죄송해요, 어머니. 그래서 너 대학을 굳이 가겠다고? 선생님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대학을 포기하기엔 제 성적이 아깝다고요. 난 모르는 일이다. 행여 등록금 달라 집에 손 벌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친엄마가 아니어도 그렇지 고등학생 아들의 아르바이트비를 삥 뜯다니요. 그렇다고 시댁이 못 사는 집이었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시아버지는 임대업을 하고 계셨는데 건물 하나를 시어머니에게 일찌감치 증여하셨대요. 그러니 적지 않게 월세를 받고 있었을 텐데도 시어머니는 눈엣 가시 같았던 그 어린 큰아들 등골을 빼먹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요. 그럼 형님, 아주버님은 그걸 다 참고 견디신 거예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와, 저 같으면 당장 뛰쳐나왔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형님? 그래서 대학에 가면서는 독립을 했나 봐. 진짜 잘하셨네. 그럼 그때부턴 어머님이 더 이상 이전처럼 못하셨겠어요? 그럴 리가. 아주버님은 대학에 가서도 시간이 나는 대로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하셨답니다. 편의점은 물론 택배 상하차, 공사 현장까지. 그렇게 번 돈은 차곡차곡 적금. 붓고 싶었겠지만 그럴 수 없었겠죠. 큰 아들을 자기 통장으로 아는 시어머니가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그즈음 아주버님은 집을 떠나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셨지만 그 전에 받던 생활비 명목의 돈을 그만 달라 소리를 어머님은 일절 하지 않으셨고 착해 빠진 아주버님은 또 그걸 그대로 드렸답니다. 생각해봐, 동서.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아들한테 그럴 정도면 직장 들어가고는 오죽했겠어? 형님, 제가 지금 딱 그거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어땠어요? 그땐 더 했어요? 해도 더 했지. 아예 대놓고 이 사람을 자기 ATM 취급했더라고. 아주버님이 꽤 좋은 기업에 취직한 후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큰 돈을 요구하신 적도 있었대요. 집 이사해야 되는데 네가 회사에서 대출 받으면 이자가 싸니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는 그 대출받은 돈 이자며 원금까지 다 아주버님이 갚았죠. 생일이나 무슨 날이 되면 비싼 선물 요구하시고요. 그리고 제 남편이 대학에 갔을 때 일인데요. 너 저기 차 한 대 새로 살 생각 없니? 지금 잘 타고 다니는데 왜요, 어머니? 아니, 네 동생이 이제 대학에 갔는데 학교가 멀어가지고 다니기 힘들어하더구나. 애가 몸이 약해서 맨날 피곤해하고. 근데 제 차는 왜요? 으이그, 너는 꼭 말을 해야 알지. 애 차 한 대 필요하다, 그 얘기잖아 지금. 저 타던 차 승진이 주자는 말씀이세요? 난 승진이 그렇게 키운 적 없다. 동생이라고 맨날 형이 물려입던 옷 입고 형이 먹다 남긴 거 먹어야 되겠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동생이 대학 갔는데 차 한 대도 못 사준단 말이냐? 형이 돼가지고 너한테 정말 서운하구나. 여러분, 여기서 정말 서운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아주버님한테 대학생이던 제 남편이 타고 다닐 차를 한 대 사내라는 건데요. 우리 어머님 정말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죠. 이쯤에서 저는 남편은 그럼 그 모든 걸 지켜보며 뭘 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제 남편의 변명 들어보실래요? 나는 그런 줄 몰랐어, 맹세코. 엄마가 주는 용돈이 형이 주는 건 줄 몰랐고 엄마가 타고 다니라고 사준 차가 형이 사준 차라는 거 몰랐다니까?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 아무도 말을 안 해줬으니까. 엄마도 또 형도. 그럼 그걸 알게 된 건 언제야? 형이 형수님하고 결혼하고 나서. 형수님이 엄마랑 싸우면서 다 얘기해서 알았지. 그때 당신은 어떻게 했는데? 뭐 그냥 가만히 있었지. 뭐? 가만히 있었다고? 그걸 다 알았으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형이 나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엄마랑 싸워서 나한테 좋을 것도 없고. 네, 제 남편이지만 해도 너무했어요. 저는요, 누군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걸 방관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해요. 몰랐다면 모를까, 알았다면 무슨 조치를 취했어야죠. 그랬다면 분명 조금이라도 빨리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제 남편도 또 시아버님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했던 건데, 글쎄, 잘 모르겠네요. 제가 모르는 계모의 세계가 있는 건지, 계모라면 자식을 그렇게 차별해도 되는 건지요. 그런데 형님은 그걸 다 알고 아주버님이랑 결혼하신 거예요? 무슨 결혼 전에 그런 얘기 입 밖에도 안 꺼냈어. 그냥 사람이 과묵하고 성실한 게 좋았지. 결혼하고 3달인가 있다가 알았어. 분명히 회사에서 인센티브 나온 거 아는데 그거 나 달라, 내가 모으겠다 그랬더니 다 쓰고 없다는 거야.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럼 그것도 어머님이... 그 길로 내가 당장 어머님한테 달려갔지. 아주버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댁으로 달려간 꽃같은 새댁. 우리 형님은 이러시면 안 되는 거라며 왜 안 되는 건지 아주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시어머니께 조목조목 따졌답니다. 어머님, 세상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키워준 값을 받는답니까? 아무리 친어머니가 아니라도 그렇죠. 글쎄, 내가 달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 승현이 지가 나한테 고마우니까 알아서 준 거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이번에 이 인센티브 나온 건 뭐 하는데 가져가신 거예요? 그걸 왜 내가 너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되니? 좋아요, 어머님. 잘 들으세요. 이제 승현 씨도 저랑 결혼했고 저한테 경제권 다 맡겼어요. 저는 이제부터 어머니한테 용돈만 드릴 거예요. 저희 친정이나 여기나 똑같이 한 달에 20만 원. 그 이상은 못 드려요. 예, 그건 좀 너무하지 않니? 승현이가 가만 안 있을 텐데. 제가 가만히 있게 할 거예요. 솔직히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해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집을 해주셨어요? 결혼 비용을 보태주셨어요? 저 폐물도 하나 안 받았어요, 어머님. 저희 주택 청약적금 붙기 시작했고 10년 안에 저희 집 장만하려면 목돈 모아야 돼요.
그건 네 사정이고. 지금까지 승현 씨가 갖다 바친 것만 해도 키워주신 걸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어디서 이런 싹퉁머리 없는 게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 서운하지 않아요. 너 서운하라고 한 얘기 아니다. 큰애가 너 만나기 전에는 저렇지 않았어. 네, 그것도 키워준 거라고 감사해서 그랬대요. 봐라, 너만 모르는 거지. 키워준 적이 얼마나 큰지. 지나가는 사람 10명 붙들고 물어볼까요? 뭘 또 그렇게까지? 자신 없으시죠, 어머님이 생각해도. 못돼 먹은 년. 넌 앞으로 내 집에 오지 말아라. 네? 내 집에 와서 물도 한 모금 먹지 말라고 이제부터. 그럼 어머님도 저한테 시어머니 대접 받으실 생각 마세요. 뭐? 형님이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대요. 남편 말로는 며칠을 알아누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본인이 잘못한 걸 깨달아서가 아니라 형님 때문에 열받아서 그러셨다는 게 함정이죠. 아무튼 그렇게 형님은 결혼 3개월 만에 시댁 출입금지 처분을 받으신 겁니다. 형님 입장에선 아쉬울 거 하나 없다며 돌아섰고, 그 이후로는 무슨 일이 있든 시댁에 오지 않게 되신 거죠. 그래도 우리 착해 빠진 아주버님은 꼬박꼬박 혼자서라도 오시는 거였고요. 형님, 마음고생 많으셨겠어요. 나는 애초에 싹스부터 잘라냈으니까 고생이랄 것도 없지. 승현 씨가 고생 많이 했지. 지금도 하고 있고. 형님, 저는요, 형님 편이에요. 말이라도 고맙네, 동서. 그런데 나 때문에 괜히 어머님한테 밉보이고 그러지 마. 그럼요. 제가 좀 여우과라서. 그래. 내가 시댁엔 안 가더라도 우리 가끔 이렇게 보자. 전 좋아요, 형님. 저도 시댁에 불만 같은 거 분명 생길 텐데 그때 같이 씹을 사람 있으면 좋죠. 잘근잘근 씹어줄게. 아주 맛있게.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시어머니에게 은근슬쩍 떠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 이번에 아버님 생신 때는 형님도 꼭 같이 오시면 좋겠는데. 내 집에 안 오겠다는 애를 굳이 왜? 근데 어머님, 제가 전에 형님이랑 밖에서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랬다 내가. 그럴만 하니까 그랬지. 그래도 어머님이 어른답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면. 내가 뭘 어쨌다고? 키워준 공도 모르는 그 싹퉁머리가 도대체 너한테 뭐라고 시부리디? 아이고 어머님, 깜짝이야. 애 떨어지겠어요. 뭐? 너 임신했니? 아니, 말이 그렇다고요. 어머님은 왜 이렇게 형님 일이라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뭐? 너도 걔랑 한통속이냐? 너도 내 집에 안 오고 싶은 거야? 그럴 리가요, 어머님. 잘잘못을 따지고 이제라도 화해하시면 어떻겠냐. 제 얘긴 이거죠. 시끄럽다. 한 번 더 그 얘기 꺼냈다간 너도 출입금지 당할 줄 알아라. 에이, 누가 들으면 진짜 형님이 출입금지 당하신 줄 알겠네요. 그럼 그게 아니면? 아니, 제 말은 형님이 자발적으로 그러신 건데 꼭 어머님이 못 오게. 뭐가 어떻건 저떻건 간에 그런 얘기 할 거면 너 당장 집에 가라. 아유, 아니에요 어머님. 저 이거 하던 거 마저 해야죠. 제가 어떻게든 두 분을 화해시켜 보려고 했는데 시어머니한텐 정말 씨알도 안 먹혔어요. 솔직히요, 제 입장에서는 가만히만 있으면 손해볼 게 없는 장사잖아요. 어머님이 큰아들은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어도 친자식인 제 남편한테는 죽고 못 사셨으니까요. 그대로만 있어도 콩고물도 떨어질 테고. 하여간 제가 잃는 것보다야 얻는 게 더 많았겠지만 제 성격이 워낙 그렇지가 못해서요. 잘못된 건 눈 뜨고 못 봐주는 성격이거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딱 한 번 형님도 시댁에 오셨던 적이 있어요. 좋은 일로 오셨으면 참 좋았으려만 그건 아니었고요. 어머님 소유의 건물이 워낙 오래돼서 건물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세입자들이 모여 그걸 문제 제기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큰 목돈이 필요한데 어머님은 또 그걸 낼름 아주버님께 요구했던 거죠. 그 사실을 알고는 형님이 온 가족을 소집하고 달려오신 겁니다.
근데 웃긴 게요. 왜 예전에 어머님이 형님이랑 싸울 때 내 집에 와서 물 한 모금도 축내지 마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형님이 시댁 오실 때 자기 먹을 물이랑 과일 같은 거 다 싸오신 거 있죠? 진짜 우리 형님도 대단하죠? 아무튼 두 번 다시 마주하기도 싫다던 시어머니랑 다시 한번 맞짱 뜨는 형님은 더 대단하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승현 씨 이 집에 할 만큼 했다고요. 예, 그건 그거고 이건 급한 일이니까. 그럼 아버님한테 말씀을 하시든가. 서방님도 있는데 왜 꼭 이예요? 내가 얘한테 그 정도 요구도 못하니? 양심이 있으면 그러시면 안 되죠. 애미가 아들한테 돈 좀 해달라는 게 양심까지 들먹어야 될 일이니? 애미요? 애미라고 하셨어요? 진짜 애미라면 이러실까요? 폐륜도 이런 폐륜이 없구나 아주. 이런 폐륜? 누가 시작하셨는데요? 이제라도 바로 잡자는 것뿐이에요 저는. 아, 그럼 날더러 어떡하라는 말이냐? 주택청약 당첨됐어요. 저희도 당장 목돈 필요해서 어머님 해드릴 돈 단 한 푼도 없으니까 그리 아세요. 그 자리에서 아버님이랑 제 남편은 말도 한마디 못 꺼내고 꿀먹은 벙어리. 아주버님은 형님을 여러 번 말리려고 하셨지만 형님은 대쪽처럼 꼼짝도 안 하셨어요. 나중에 형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시어머니는 도저히 당할 재간이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갑자기 어지럽다며 쓰러지시더라고요. 딱 봐도 연기였죠. 아이고 머리가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엄마 왜 그래? 119라도 부를까? 전년이 나를 아이고 나 죽는다 나 죽어.